자, 그러면 선형 회귀 모델링을 이용한 추정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건강검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리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PSS 모델러를 다 기동해 주시고요. 예, 건강검진이라는 CSV 파일을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자, CSV 파일이니까 변수 파일 로드를 이용해서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수 파일 로드를 이용해서 C의 데이터 폴더에 있는 모델러 데이터 가학의 건강검진 CSV 파일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를 부르시고 일단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데이터는 이게 성별, 연령, 신장, 중성지방 수치, 체중 있는 이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아주 간단한 건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신장과 체중의 관계를 한번 산점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산점도 도표노드를 연결하시면 돼요. 도표노드 연결하셔서 X축에는 신장, 키예요. 키, 신장. Y축에는 체중.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그냥 색상에 성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데이터 가지고 이 회귀 분석의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기 위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키가 클수록 체중이 많이 나가겠죠. 키가 작을수록 체중이 조금 나가요. 그래서 이 신장과 체중과의 관계는 신장이 커질수록 체중이 커지는 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신장과 체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직선의 식을 찾는 게 회귀 모델링이에요. 직선의 식. 그래서 직선의 식은 수도 없이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요 식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넣냐면 얘를 닫으시고 여기 이렇게 닫고 아까 여기 대화 상자에다가 여기 보시면 밑에 함수라고 되어 있죠. 함수를 선택하세요. 오버레이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타이핑해 보세요. 0.985 플러스 곱하기는 스타로 해야 돼요. 스타로 하고 x 그다음에 마이너스 98.095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함수식에다가 y 콜 0.985 곱하기 x 스타 x 마이너스 98.095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눌러보세요. 선이 하나 그어지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냥 절편과 기울기를 가지고 그냥 식을 그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산점도를 통해서 식을 구하는 방법은 식은 수도 없이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직선을. 자, 이 점들로부터 직선을 수도 없이 이렇게도 긋고 저렇게도 긋고 많이 그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점과 직선이 이루는 이 거리가 가장 작은 직선을 찾는 게 바로 회귀 개수의 추정법 중에서도 최소 제곱 추정법이라는 거예요.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최소 제곱이다. 그래서 ordinary least square, OLS. 그래서 회귀선의
절편과 기울기를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기 분석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기계수 추정 방법은 Ordinary Least Square. 그래서 흔히 이거를 OLS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확률적으로 하는 MLE 추정 방법도 있고, 뭐 하여튼 뭐 PLS 추정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Ordinary Least Square, 즉 이 직선과 이 점과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이 절편과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링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모델러로 돌아오시고, 이 이제 오각형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유형 노드라고 그랬어요. 유형 노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형 노드를 연결하세요. 유형 노드는 필드 작업에 있어요. 필드 작업에 유형 노드를 여기다 연결하고, 유형 노드를 여신 다음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쪽 역할입니다. 역할인데, 이쪽의 역할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입력, 목표, 모드, 없음, 파티션, 분할, 빈도, 레코드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목표와 입력을 설정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는 신장이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체중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없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연령도 없음, 성별도 없음, 중성지방도 없음.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학습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 회기 모델링, 지금 우리가 하는 최소 제곱 추정법에 의한 회기 모델링에는 요 입력과 목표가 다 연속형이어야 돼. 연속형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각형 중에서 오각형 모델링 노드에서 선형 회기라는 걸 찾아보세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선형이 있고 사실은 선형 회기가 있어요. 선형을 찾지 말고 선형 회기를 찾으세요. 선형 회기를 찾으셔서 선형 회기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모델을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학습할 준비가 돼 있으면 이 오각형 얘를 실행시켜 주면 돼요. 오각형 얘를 런하는 방법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측 버튼 실행 혹은 컨트롤 E 혹은 이 노드를 클릭하고 위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최소 제곱 추정법에 의해서 데이터의 회기식을 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오각형을 수행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모양의 노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노드를 우리는 다이아몬드 노드, 광석 노드라고 그래요. 광석. 이게 바로 모형이에요. 모델이고, 실제 여기 점점점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얘는 링크라고 그러는데, 얘는 요 학습을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의 학습 결과로 만들어진 모델이 바로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여러분이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열어보면 맨 처음에 뭐 중요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변수가 한 개니까 의미가 없고, 요약이라는 탭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자, 요약이라는 탭으로 넘어가면 신장 스타 0.9846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98.09, 그래서 여기 회기식이 보입니다. 회기식이 보이는 거고, 앞에가 기울기, 뒤에가 절편.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식을 넣었던 그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이 회계식을 보기 위해서는 이 고급 탭으로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IBM SPSS 모델러는 이 IBM SPSS 스태티스틱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과 똑같은 알고리즘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도 똑같아요. 완전 똑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부분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아웃풋은 스태티스틱에 있고 모델러에는 좀 적은 아웃풋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R이라는 게 나오고 R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개수가 나오는데 개수가 비표준화 개수와 표준화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비표준화 개수가 바로 회기식의 절편과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절편, 기울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분석 결과는 상세한 거는 여기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모형이 만들어진 여기도 우리가 육각형처럼 얘를 쓰시면 돼요. 요 다음에 테이블 로드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테이블 로드를 연결하고 수행을 하면 실행. 자, 그러면 이 육각형을 통과하면 항상 달러가 들어가는 필드가 새로 생겨요. 이 달러자 들어가는 이게 이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추정한 값이야. 그래서 실제 값과 요거는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회기식에 의해서 추정한 값. 그러니까 결국 얘하고 차이가 모델 오차죠, 오차. 잔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90개잖아요. 190개. 190개 값에 관한 잔차이기 때문에 이 잔차가 얼마만큼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것을 일단 산점도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평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산점도로 그리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삼각형의 도표를 연결합니다. 도표를 연결하시고, 자, X축에는 체중을 넣으시는 거고, Y축에는 $2 체중을 넣으시는 거예요. $2 다시 체중. 그래서 X축에는 실측값, Y축에는 회기식에 의해서 추정한 값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그래서 이 산점도가 나오는데 이 흩어져 있는 저 점들이 직선에 가깝게 나오면 나올수록 모형이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모형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 흩어진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바로 평균 절대 오차니 상관계수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추정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치가 MAE, 그러니까 Mean Absolute Error라고 해서 이 실측치와 회기식에서 예측한 값의 차이에다가 이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 절편을 취했잖아요. 요것들을 다 더하는 거야, 그냥. 부호 빼고. 그래서 관측지의 숫자로 나눠주는 거. 이게 평균 절대 오차.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평균 절대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YI와 YI 해트가 비슷한 거야. 즉 실측지와 예측치가 거의 같은 거야. 그래서 추정 모델을 평가하는 척도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평균 절대 오차. 그래서 이 평균 절대 오차가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다 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R과 R제곱이라는 걸 계산하는데 이 절차는 요 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게 회기식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변동에 비해서
회귀선에 의해서 설명이 안 되는 변동과의 상대적인 비를 계산하는 게 바로 r제곱이고, 얘를 루트를 씌우면 이제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제곱과 r은 이제 상관계수, r제곱은 결정계수라고 하는데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안 좋은 거고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1에 가깝다는 거는 뭐냐면 예측치와 실측치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 같다는 게 1이야. 그래서 예측치와 실측치가 비슷할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는 게 바로 분석 노드입니다. 분석 노드. 여기 가시면 사각형에 분석이라는 탭이 노드가 있어요. 분석이라는 노드를 여기다 연결하시면 돼요. 분석이라는 노드를 연결하고 실행하시면 자, 저기 최소 오류, 최대 오류, 평균 절대 오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기 평균 절대 오차가 MAE, Mean Absolute Error예요. 그리고 여기 선형상관계수라고, 선형상관관계라고 하는 0.706이 바로 R이에요. R. 그러니까 평균 절대 오차는 작을수록 좋은 거고 선형상관관계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다. 근데 사실 모델 하나를 가지고 이게 정말 쓸만한 모델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모델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을 여기다 만드는데요. 얘를 하나 복사하세요. 유형 노드를. 유형 노드를 복사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자,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연결하세요. 연결하신 다음에 여기 유형 노드를 연결하시고 여기에 자, 나머지 요 변수들을 다 입력으로 바꿔보세요. 입력. 이렇게 입력. 자, 이렇게. 유형 노드 하나 더 연결하고 그냥 복사해도 되고 새로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 목표는 하나, 나머지는 다 입력.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똑같이 아까 선형회기를 연결하세요. 오각형의 선형회기를 여기 유형 노드에다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또 실행하세요. 실행. 자, 그러면 모델이 하나 만들어졌죠.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 분석 노드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노드. 자, 이렇게 분석 노드를 연결한. 그 다음에 실행.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조건이 바뀌었죠. 앞에 하고 나오는데 선형상관계수가 0.746. 아까하고 비교가 해야 되는데 잘 헷갈리면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노드를 두 개를 연결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쭉 연결하세요. 이게 노드에 노드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교체하겠다. 그래서 교체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얘를 수행을 하면 모델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모델이 비교가 된다. 첫 번째 있는 모델이 첫 번째 요 광석 노드고 두 번째가 두 번째 모델.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은 평균 절대 오차가 6.658. 자, 두 번째 모델은 6.352. 확실히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오차가 줄었죠. 줄고 선형 상관관계인 R은 0.706에서 0.736으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 두 번째 모델이 첫 번째 모델보다 좋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 두 번째 모델을 한번 열어볼게요. 두 번째 모델. 자, 이제 두 번째 모델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체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입력 필드가 설명력이 높은지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장이 중요도 0.41. 그러니까 즉 이 모형이 체중을 설명하는 거에 41%는 신장이 설명해주고 있다. 이 모형의 체중의 설명에 41%는 신장이 기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31%는 연령이 기여하고 있고 중성지방에 대한 수치가 28%가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체중의 변화를 상대적인 비율로 쪼갠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요약식을 가봐도 그렇고 연령, 신장, 중성지방 좀 전에 보셨던 예를 보더라도 뭐가 없어요? 성별이 없어요. 우리가 유형 노드에서 성별을 입력으로 넣었죠. 근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이 선형회귀 방법에서는 범주형 X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도록 개선해 놓은 게 이제 선형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보통 회귀에서는 남자의 식과 여자의 식을 한꺼번에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유형 노드를 하나 더 연결하세요. 여기다가 유형을 하나 한 번 더 연결해. 복사하셔도 되고 여기서 갖고 가셔도 돼요. 유형 노드를 하나 더 연결하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 성별에 가서 모델링의 역할을 분할로 바꿔보세요. 네, 모델링의 역할을 분할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선형 회귀를 찾아서 연결시키고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자, 실행. 자, 그러면 광석 노드가 만들어졌죠. 모양이 조금 다르죠. 얘하고 조금 틀려.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를 열어보면 얘는 안에 두 개의 광석 노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의 광석 노드 모델과 남자의 모델이 나와 있고 이 오른쪽 옆에 이렇게 상관관계가 나와요. R이 표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즉 여자인 경우에는 모델이 훨씬 더 좋은 거고 남자인 경우 모델이 조금 더 안 좋아요. R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을 또 더블 클릭 이렇게 열으시면 똑같은 결과가 있어요. 여기 모델 결과 남자 여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요 모델은 이제 복합 모델이라고 해요. 안에 모델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회귀식에 의해서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비교해 보려면 얘를 이 사이에다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는 화살표에 이 화살표를 가운데 이 필로 이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가 딱 놓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돼야 돼.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면 돼요. 세 개를 다 연결시키죠. 네, 그래서 얘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얘를 수행하시면 자, 이제 세 개 모델에 대한 비교가 되는 거죠. 저 순서대로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균 절대 오차를 비교해 보면 세 번째 모델이 평균 절대 오차도 작고 6.153으로
상관관계도 높아요. 0.764. 그래서 세 가지 모델 중에는 밑에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 그래서 뭐 단점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회기식의 문제점은 사실은 입력 필드가 하나라도 많으면 설명력은 올라가요. 근데 너무 많은 입력 필드가 있는 게 과연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확도 측면에서는 X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정확도는 올라가요. 근데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뭐 당연히 경제성은 떨어지는 거고 안정성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돼. 실제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